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좋은 도시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제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회복된 도시, 두 번째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많이 조성된 도시,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회적 가치가 충만한 도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진 도시를 우리가 좋은 도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도시로 우리의 도시를 발전시키고 가꾸어 가야만 다음 세대가 우리의 도시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관점,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미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미시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제가 경험한 아미시 마을의 이야기를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서 좋은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된 우리의 사회를 한번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미시 마을에서 벌어졌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으로 아미시 마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아미시를 만나게 되었는지, 아미시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지, 뭐 만났다고 해서 대단한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었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기억으로 남았던 거죠. 그 이야기부터 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의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그런 건 중요치 않고요. 어쨌든 네, 클리블랜드는 사실 그 쇠퇴하는 도시의 대명사예요. 도시 재생이 필요한 도시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도시 재생에 관련된 학자나 뭐 활동가들에게 물어보면 대번에 클리블랜드요라고 할 정도로 대명사 같은 도시죠. 산업화된 도시였으나 지금은 굉장히 쇠락 정도가 심각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는, 아주 최근에는 좀 많이 변하고 있다고는 해요. 어쨌건 저는 이 클리블랜드가 쇠퇴의 절정기에 있을 때 네, 공부를 했어요. 참 위험한 도시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리 집도 절도 없었던 유학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방법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게 쇼핑하는 거였어요. 아, 쇼핑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을 다니는 거였어요. 그냥 좀 이렇게 과제가 없는 주말에 12시쯤 일어나서 나와 가지고 이게 푸드코트에서, 쇼핑몰의 푸드코트에서 샌드위치나 볶음밥 시켜 먹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소화시키고 오면 그냥 그것이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도 제 와이프보다 쇼핑몰 다니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 하는 와이프를 붙잡고 "아 좀 가자, 가자." 이렇게 조르거든요. 클리블랜드 안에는 그렇게 돌아다닐 만한 곳이 없고요. 클리블랜드 바깥에 우리가 흔히 서브얼반이라고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교외 지역들. 이런 교외 지역들에 나오면 쇼핑몰이 있는데 클리블랜드 지역에는 3 개의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어요. 먼저 웨스트레이크라고 하는 도시에는 크로커팍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외에 있어요, 쇼핑몰이. 그래서 야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원하는 상점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나오면 피크닉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천이나 여주 아울렛 같은 그런 느낌의 몰이죠. 그리고 동쪽에 비치우드라고 하는 부촌이에요. 비치우드라고 하는 도시에는 비치우드 플레이스 몰이라고 하는 그 몰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럭셔리한 몰입니다. 그래서 명품관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자주 갈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서쪽 끝에는 스트롱스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교외 지역이 있고, 여기에는 사우스팜 몰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는 비치우드 플레이스 몰처럼 실내 몰이에요. 다만 그렇게 럭셔리하진 않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크로커팍 몰을, 날씨가 나쁘면 사우스팜 몰을 네, 다니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랬었죠. 저는 이제 유학을 혼자 했어요. 결혼해서. 나쁜 남편이었죠.
혼자 했는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쇠퇴한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돌아다닐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근데 유학생활 초기에는 영어도 안 되고 또 집도 절도 없으니까 멀리 나가서 관광하기는 여의치 않고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유학을 한 6개월, 그러니까 유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와이프가 이제 좀 장기 휴가를 받고 저와 같이 지내기 위해서 클리블랜드로 한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안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저 바쁘다고.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좀 같이 놀러 다녀야 되는데 다닐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시차 적응도 필요하고 하니까 처음에 몰을 좀 데리고 가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크로커팡 몰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평소에는 12시에 가지만 그날따라 개장 시간에 맞춰서 제가 크로커팡 몰로 인제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향했습니다. 10시에 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마치 그 왕좌의 게임이나 반지의 제왕 같은, 요새 분들은 반지의 제왕 모르더라고요. 예, 왕좌의 게임 같은 이런 중세물 같은 데서 시대물, 시대극 같은 데서 막 그 화면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플리마켓, 예, 벼룩시장을 열고 있는 이 광장에서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신기하다. 뭐 코스튬 무슨 뭐 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별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벼룩시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영어도 좀 잘 안 될 때고 왠지 가면 말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우리 와이프가 제 팔을 붙잡고 끌다시피 해서 그쪽으로 가 봤습니다. 갔는데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빨간 사슴고기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이제 양봉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키워서 짜낸 뭐 양젓, 염소젓 이런 걸로 만든 우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뭐 가늠하기 힘든 처음 본 채소들, 과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수녀복 같은 옷을 입은 여성분이 다가오셔 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도와드릴 거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린 여기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계속 말을 붙여요, 우려했던 것처럼.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뭐 하러 왔냐?" "관광 중이냐?"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 주립대에서 공부하러 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와이프인데 "와이프는 놀러 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인제 가려니까 이 여성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We are the Amish." 제가 아미시란 단어를 처음 들었던 계기가 된 게 바로 그때, 예, 그 일입니다. 그래서 아미시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죠. 그 아미시가 어떤 사람들이냐 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미시는 1693년에 스위스와 알자스라는 지방에서 야쿠프 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끌어서 뭔가 박해를 피해서,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미시파는 구교와 신교 모두에게 박해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는 이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의 그 선조들, 조상들은 우리가 흔히 지금도 제세례파, 제침례파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와서 정착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미쉬라고 부릅니다. 뭐 그 아만이란 사람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만파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근현대화된 미국의 문명들을 다 거부하고, 현대화된 문명의 혜택을 다 거부하고 본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청학동 마을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 사람들의 수입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청학동 마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마을을 운영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관광 객들을 좀 유치해서
좀 이렇게 오래된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끔 하게 하고 돈을 좀 벌고요. 그다음에 제가 클리블랜드 그 웨스트 레이크에 그 크로커팍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마차를 타고 막 2박 3일, 3박 4일을 가가지고 플리마켓을 열고 그들이 직접 재배한 것들, 그들이 직접 키운 어떤 그 동물들 이런 것들을 팔면서 얻은 수익으로 물론 이 사람들도 그 현대화된 미국의 문물들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물품들은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체험 마을을 운영하고 플리마켓을 열면서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아미시 마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미시는 5세부터 그 13세 정도, 우리로 따지면 유치원 가는 나이부터 중학생, 고1 정도 나이까지 하나의 학교, 아미시 공동체마다 학교를 하나씩 딱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같이 다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미국에 사니까 영어 교육도 시키고요. 당연히 수학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이들은 그 독일의 그 지방어, 약간 독일 사투리를 썼대요. 이들 선조는.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도 시키고 이런 교육도 시키고 역사 교육도 시키고 종교 교육도 시키지만 이 5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들 특징에 맞는 경제 교육이에요. 양봉부터 해서 뭐 말 키우는 거, 염소 키우는 거, 옷감에 물들이는 거, 공예하는 거, 집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거나 미국의 어떤 문명의 혜택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다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경제 교육들을 합니다. 그러면 졸업을 하면 뭐 하냐? 졸업을 하면 바로 경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 밑에서 조금 더 수련을 한 다음에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모 일을 도와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배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미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미시 마을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두 번째 아미시라는 단어를 들은 것, 첫 번째는 크로커팍에서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2006년으로 기억을 해요. 2006년에 펜실베니아주 아미시 마을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찰스 로버츠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총을 들고 아미시 학교에 침입을 합니다. 아미시 학교, 이 학교의 이름은 또 웨스트 니켈 마인스 스쿨이었어요. 이 학교에 침입을 해서 여학생들만 5살부터 12살에 이르는 학생들만 처형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살해를 하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이고 이 처형 방법이 잔인하고 끔찍해서 더 큰 이슈가 됐죠. 사실 미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종종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나서 정말 연약하고 무고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 아미시 마을의 총격 사건은 많은 아이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첫째, 여학생들만 처형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살해 방법 때문에 이슈가 됐고요. 두 번째는 찰스 로버츠라는 이 청년이 사실은 아미시 마을에서 짠 우유와 각종 그 식재료들을 바깥으로 배달해서 아미시 마을의 판로를 책임지고 있던,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미시 마을이 많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던, 챙겨주던 그런 청년이었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말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또 살해된 5명의 여학생 중에 4명은 하나의 아버지와 하나의 어머니, 즉 자매였던 거예요. 로부터 난 자매였던 거죠. 그래서 더 큰 충격.
이 어머니는 6명인가 7명인가 6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6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딸들은 다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이 극심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상황들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죠. 그래서 또 이제 매스컴의 여러 가지 또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터져 나와요. 젠더 이슈 뭐 왜 안 터져 나왔겠습니까? 여학생들만 살해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찰스 로버츠가 조현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현병에 대한 혐오, 뭐 가짜 뉴스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큰 비극이 미국의 많은 어떤 부조리한 면들 또 사회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비추는 거울로서 작용을 하기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은 전환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이 5명 중에 4명 자녀 그 4명의 여학생의 어머니였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4명의 딸을 동시에 다 잃었던 어머니가 매스컴에 나와서 찰스 로버츠가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천국에 갔기를 바란다. 물론 천국에 갔을지 없을지는 저는 뭐 그것을 단정지을 그러한 재주는 없지만 그런 권한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국 사람들도 이제 분노의 감정 대신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사회는 분노에서 추모의 감정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이 비극이 벌어졌던 더 웨스트 리켈 마인스쿨 이 부지에는 매년 총경 사건이 일어났던 날마다 아미시 마을이 전국에서 그러니까 아미시의 공동체가 전국에서 펜실베니아주에 모여서 추모를 하고 추도를 합니다. 이렇게 또 아미시 마을에서 벌어졌던 비극은 차츰 미국 사회에서 잊혀져 가고 저도 유학 2년 차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인가 1년 반인가 또 지나요. 제가 이제 코스웍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학을 가게 되면 먼저 수업을 먼저 들어야 돼요.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수업을 다 듣고 이제 영어도 좀 되고 이제 박사 논문만 쓰면 되는 조금은 좀 한가해졌죠.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미시란 단어를 한 번 더 들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지도교수가 유진, 우리 잠깐 필드 트립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필드 트립은 출입이라고 붙어서 여행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나가서 현장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안에만 있다가 지도교수가 나가자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이 사람이 날 데려갈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이 지도교수 차에 탑승을 했죠. 타서 그냥 어디 가냐 물었는지 가보면 안다 뭐 이러더라고요. 갔더니 웨스트레이크 도시에 접어들어서 한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갔더니 이미 많은 차들이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 웨스트레이크의 한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뭐 기억도 안 납니다. 학교에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50명은 됐지 싶습니다. 이 150명의 이제 사람들이 원탁에 모여서 원탁이 되게 많이 놓여 있었고요. 원탁에서 뭐 6, 7명씩 앉아가지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어요. 지도교수한테 들으니까 이 모임은 웨스트레이크 주민자치회가 열리는 그런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중심의 도시재생을 연구하고 있지 않니? 이들이 논의하는 거를 들으면 참 재미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교수는 지역에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물론 지도교수는 웨스트레이크에 살지 않고 비치우드에 살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고 저를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탁에 앉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치회 소속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또 다른 탁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주최 측이 제공해준 햄버거를 먹으면서 또 이제 회의가 시작되길 기다렸죠.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자 그 단이 마련됐고 마이크가
이제 두 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하나는 사회자를 위한 마이크, 하나는 안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이크, 이렇게 두 개가 마이크가 설치가 됐어요.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겠노라고 이제 주의 집중을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다가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사회자가 본 주민자치회의 임시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름 이제 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드렸더니 뭐 요지는 이겁니다. 이 웨스트레이크의 상위 정부, 이 쿠야가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정부에서 웨스트레이크 주민자치회에게 쓰라고 돈을 좀 준 모양이에요, 예산을. 근데 그 예산을 어디다 쓸지에 대해서 정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유롭게 어디에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웨스트레이크는 좀 노후화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노령 인구는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니 좀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좀 만듭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물론 그 예산으로 다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용도로 쓰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게집 앞에 인도가 좀 좁아요. 우리는 허락을 받고 인도에서도 장사를 하는데 먹을 것을 파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해요. 도로를 좀 넓혀줄 수 없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안건들이 4-5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싸울 일인가 싶은데 안건이 막 다 이제 제시가 되고 나중에는 서로 막 치열하게 열띤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 논쟁만도 거의 1시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보면서 재밌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안건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논쟁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투표만 하면 되는 거죠. 사회자가 묻습니다. 또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조용해졌어요. 사회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혹시 안건 있으십니까? 그렇게 회의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저 뒤에서부터 일어나서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마이크 있는 쪽으로 말이죠. 처벅 걸어오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 할아버지의 걸음을 따라서 뒤부터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앞에 마이크에 쓰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For the Amish. 이 장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마치 저는 거의 10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낄 만한 그러한 시간이 흘렀어요. 약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박수 소리가 커져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 체육관에 모였던 150명의 모든 사람이 다 기립해서 환호성과 박수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아미시에게 줍시다. 그들이 지금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저는 매스컴에서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아미시에게 줍시다. 아미시가 학교를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부둥켜고 맞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주역 주민들이 악수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호성이 계속되자 사회자가 장례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투표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아미쉬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미쉬 공동체를 품었던 크로코팍이 있었던 웨스트레이크. 그 웨스트레이크에 살았던 주민들은 아미쉬 공동체를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이 주민자치회 예산을 기꺼이 기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바로 더 뉴 홉 스쿨이에요.
기존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던 학교 바로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는 그대로 보존되어서 기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그 4-5 개의 안건을 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타당하다고 핏대를 올리면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투표라도 했어야죠. 할아버지도 하나의 안건, 아미쉬에게 기부하자, 폴드 아미쉬를 제시했을 뿐인데 왜 투표도 없이 절차적 합리성, 타당성도 지키지 않고 이런 결정을 주민자치회가 하도록 했을까? 특히 이 안건을 제시한 사람들은 이런 광경이 너무 싫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재빨리 이 환호성 속에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마치 생각이 짧았음을 자책하는 듯한 표정으로 모두 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당신의 의견이 옳다. 할아버지를 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정의가 사라졌죠. 그러나 얻은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행복을 바탕으로 사랑의 마음을 다른 공동체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미시가 아니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웨스트레이크, 살아 있었던, 회복되어져 있었던 웨스트레이크 공동체, 웨스트레이크 주민자치회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